네, 여러분.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에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럽죠? 근데 사실 좀 심심했어요. 사실 설이나 명절 아니면 제가 어머니 볼 일도 없고, 저희는 시댁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르신 분들도 다들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는 지금 설 연휴를 잘 보내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실제로 어떻게 강미선 선생님께서 어떻게 엄마표를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진행하는 중에 어떤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셨는지, 물론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엄마표라는 게 속안의 교과 과정은 달라질 수 있어도 엄마로서의 자세라던가 또 엄마가 진짜 아이들에게 바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사실 똑같잖아요. 그죠?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부분은 같은 20세기를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아이를 또 21세기 키우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 그 로드맵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언제 어떻게 진도를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는 적어도 어떤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중학교 때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때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요런 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큰 가이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영상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설 연휴 기간 동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시작할게요. 그러면 정말 이 부분은 꼭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초등학생 엄마들이랑 이 부분은 꼭 한번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품앗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하고 만난 엄마들이 있으면 이제 그 뭐 국어, 뭐 과학,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맡아가지고 아이들 공동 육아처럼 이제 지금은 그런 환경이 좀 힘들겠죠.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만들어 주면서 같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런 품앗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과목별로 공부를 하잖아요. 네. 어떤 엄마는 과학을 하기 위해서 과학 실험 키트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가르쳤었고, 그때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을 경쟁자로 안 보게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신경을 썼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체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를 많이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학습 동아리를 해요, 선생님이. 네. 네. 이제 벌써 이제 세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용산구에 이제 혁신교육지구라는 그런 뭐 학부모 분과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동아리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3년째, 올해 이제 3년 들어가요. 네. 2학년 때부터 그걸 했는데, 2학년 때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아이들 데리고 체험 다니는 거. 네. 근데 이제 체험을 할 때 보면 지하철도 타고, 뭐, 자기네들끼리 뭐 자리도 잡아야 되고,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때 많이 크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네. 머리도 엄청 많이 쓰게 되고. 그때 제가 같이 이제 그 품앗이 했었던 네. 그 집 아이들이 정말 공교롭게도 수학과를 많이 갔네요. 지금 신기하다. 그죠? 지금 수학과에 간 친구가 2명이나 있네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해서 정말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맞아. 더불어 사는 네. 거. 맞아요. 우리 아까 이제 앞에서 수학과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학을 가르치면서 아이가 너무 이제 어떤 실적이나 점수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그렇지만 뒤떨어지지도 않게, 너무 그걸 추구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못나진 않게,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맞아. 어려운 거 신경 썼죠. 네. 진짜.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어렵죠. 네. 왜냐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점수. 딱 그걸로 딱 나오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자존감에 크게 지장 없이 이렇게 큰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우리 아이랑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수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였었어요. 네. 5학년 때였는데, 둘이를 같이 가르친 거예요. 네. 둘이 같이 가르쳤는데, 그 아이는 그냥 한 번 얘기하면 막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봤을 때는 이제 시무룩한 거예요. 엄마가 걔만 좋아하고 하니까. 걔가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제가 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막
근데 이제 저도 그 순간에 이제 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막 아, 그냥 하고. 나도 모르게 선생님의 마음이 올라와. 아니 저는 그 아이를 그냥 칭찬한 건데 어.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걔만 칭찬한 걸로 보인 거죠. 아, 우리 엄마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얘를 칭찬 안 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잘하는 아이한테 당연하니까 잘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쪽은 그 옆에 있었던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상처를 받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느낀 다음에는 안 했어요. 일부러.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약간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사춘기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있었겠네요, 선생님. 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얘네 둘이 되게 친한 친구인데 경쟁자가 되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 관계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상처받는 것도 있고 우리 아이가 너무 멀쩡한데 엄청 뛰어난 아이 때문에 괜히.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다가 이게 그 아이한테도 나한테도 뭐 우리 아이한테도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수학적인 판단이신 거예요. 아, 왜냐면 이렇게 딱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막 효율 이런 걸 떠나서 기준이 분명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내 아이와 이걸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엄마표를 할 때도 하다가 보면 그런 걸 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도 특히 막 이 진도를 어떻게 해서든 나가야지. 이번 달 안에 내가 책 한 권을 떼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으면 진도를 앞서다가 보면 내 애가 안 보이는 거야. 이제 그렇게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까 저의 기준은 뭐였냐면 일단 공부는 고등학교 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수학 공부는 특히 고등학교 때 하는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기본을 닦는 거고 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초등학교 때는 일단 호감을 갖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제 기준은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호감을 잃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친구랑 경쟁하면서 호감을 잃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제가 생각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가서는 실력을 쌓는데 중학교 때는 드릴 연습을 하는 시기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공식도 많이 나오고 이제 초등하고 고등하고 사이에 있어서 양쪽 연결하는 그런 학년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기초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지만 이건 아직도 실전이 아닌 거잖아요. 실전은 이제 고등학교 때 특히 2학년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아이가 2학년이다 그럼 앞으로 고3 때 고2 때까지 몇 년 남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뭐 5학년이다 5학년일 때 몇 년 남았지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럼 몇 년 남았지 해서 항상 기준을 거기다가 두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게 과하게 했을 때 이게 튕겨나가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이게 피크가 중2 때 오면 그 다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때까지 한 게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아쉬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런 조절하는 것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게 제가 이제 원래는 고등학생들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요즘에는 뭐 고등학교 가서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안 되는 애들이 있다면 일단은 수학에 대한 그런 그 불쾌감, 거부감이 너무 심한 경우예요. 이미 포기했어. 아니 근데 그게 그냥 어떤 양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학습을 이렇게 많이 못했다, 뒤졌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 그거 알 것 같아. 나는 영어한테 그래. 영어 영어가 그냥 보기가 싫었어. 그런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도 나중에 뭐 또 도전할 거 아니요, 안 했어요. 지금도 아직 안 했어요. 계속 말로 영어 해야 되는데 이러고만 했어요. 진짜. 그래서 애가 이제 컸는데 커서 목표도 생겼고 뭐 어디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수학을 해야 된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수학을 못하게 하는 게 그러한 굉장한 두려움, 두려움뿐만 아니라 불쾌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하고 말겠다 맞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경우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일반적 그러니까 지능 문제로 고등학교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일단 이런 감정적인 거 그런 게 가장 문제였고 그게 문제가 없다. 그냥 딱 봐서 뭐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할 게 많다 하는 경우에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대학생들 보면 뭐 고2 때부터 수학을 공부해서 수학과에 왔어.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시 공부해서 수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 그냥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마음을 못 먹게 하는 게 있죠. 마음 자체가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형성이 되냐면 그게 초등학교 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 첫 수학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작부터 약간 꼬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거의 없는데. 아니요. 뭘 배워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있는 게 5학년 때 통분을 배웠는데 그때도 5학년 때 배웠나 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습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이만한 종이에다 계속 분수를 주는데 돌 것 같더라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물론 초등학교 내용에서 네. 통분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네. 고3까지 수학에서 네. 통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그렇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3까지 수학을 내용을 봤을 때 초등학교 수학의 어려움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걸 공부하는 와중에 너무 큰 두려움을 맞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을 너무 빨리 빼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정말 가성비 차원에서 너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배우는 게 아닌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문 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20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수학을 하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생겼다?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 진로를 선택하는데 정말 그게 수학을 피해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너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말 그런 호흡 조절을 하는 게 엄마만 할 수 있어요. 최소한 12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아이가 뭐 통분 약분에서 뭐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배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기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우리 아이를 내가 파악했을 때 이런 뭐 교구를 활용한다든지 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잠시 좀 쉰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더 이득이겠다,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학교 수학은 이제 그 전문가 양성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교양 수학인데 그 교양 수학에서 느끼는 게 두려움일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그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인데 정말 쓸데없는 두려움이에요. 진짜 고3을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 진짜 별거 아닌 데서 너무 헤매는 친구들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겪는 그 나이대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막 확대 해석해서 어른이 특히 엄마가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바람에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우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아이가 지능적으로는 인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요새 최근에 그 연구하시는 분 그런 연구에 의하면 뭘 못하게 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학과 관련해서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떤 자기의 지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감정이 결정하거든요. 내가 그걸 하고 싶다. 뭐 해야겠다. 그런 게 감정과 의지,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감정과 의지가 결정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능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정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난 이 부분 너무 공감이 돼. 맞아, 얘기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감정의 역할이 너무 감정이 굉장히 역할이 커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가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툭툭 던지면서 이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정말 하는 게 구구단 뭐 약분과 통분 그쵸? 그러네요. 네, 뭐 직사각형의 넓이 네네. 뭐 비합이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초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렵고 진로에 방해가 되는 그런 수준의 수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르치면서 지나치게 얘가 알아야 될 그 지식의 수준보다 두려움의 수준이 더 높아. 그거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엄마로서는 제가 신경 많이 써서 얘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 그러니까 수학을 선택할 수가 있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진로에 따라서. 근데 못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이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진로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서 뭐 이건 안 해도 돼 이런 거 하고 이게 너무 필요한데 내가 지금 할 수가 없어서 못해 이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골고루 해요. 그러니까 수학만 봐서는 안 되고 엄마라면 수학만 보진 않겠죠. 아무리 그쵸, 엄마표를 그쵸. 해도 그래서 균형적인 거 우리 아이의 균형적인 거를 다 보면서 거기에서 수학의 위치, 그 다음에 지금 아이하고의 관계를, 아이하고의 어떤 발달 수준, 아이의 나이, 학년 이런 걸 봐서 어떤 학습의 양과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균형 있게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 그게 엄마표 안 하고 뭐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컨트롤을 엄마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선생님한테 내 아이의 진로를 쫙 보고 12년을 보고 적성을 보고 뭐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보고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선생님이 엄마의 역할을 왜 나한테 하라고 하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엄마가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해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그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비와 비유를 배우잖아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비개념인 거죠. 상대적인 비도 있고 지금 항상 보면 그런 비율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율을 여기서도 비율이 우리가 수학 왜 배우겠어요. 맞아, 그런 거 맞아. 하려고 써먹을 때 네, 그러니까 비율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 수학이 너무 과한가? 뭐 영어가 너무 과한가? 체험 활동만 하는 게 아닌가? 또 체험 활동만 너무 많이 하면 좀 산만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것에 대한 비율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산술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아이한테 신호가 와요. 엄마 힘들어요 하는 신호가 오고 엄마 막 재미 없어지려고 그래요. 이런 신호가 오잖아요. 그럼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랑 앞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좀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절을 좀 조금만 조절해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유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그 조절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아이를 처음 키우면서 조절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아이가 나한테 보내오는 신호에 민감해야겠다. 신호를 잘 받아야겠다. 그것만 생각하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예민한 거랑 민감한 거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좀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제 섬세한 거죠. 네, 애들에 대해서 사실 진짜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민감하고 섬세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신호가 왔어요. 신호가 왔는데 어떤 엄마의 성향이 되게 목적지향주의다. 그런 경우에는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알면서도. 네, 왔는데 이거 눈 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에 내가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알지만 그거 좀 뒤로 밀어주고 지금 가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현타가 오죠. 그야말로 나중에 그때 내가 헤아렸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뒤늦게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후회를 해도 사실 이미 늦은 경우가 좀 있죠. 좀 안타깝죠. 조금 다시 돌아오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죠, 선생님? 시간도 있고 뭐 감정적인 거 여러 가지 소모적인 게 많이 있으니까 그때 그거를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뭐 어디 가서 물어본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 정신을 조금 정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가게 되면 그때는 모르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아이가 보내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민감하게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은 이제 조절을 해야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엄마는 아이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 대해서 전인적인 거,
이제 균형적인 것, 정과목, 골고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감정적인 거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엄마인데 그걸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워. 나한테는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고. 애들한테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져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도 그러면 되는 그렇죠. 거죠. 우리 살면서 다 맨날 깨닫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게 그랬을까 맞아. 싶고 그런데 그래서 희망을 갖고 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맞아. 아이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라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한테 우리도 그래요. 하는 말인 거죠. 아까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의지, 감정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요즘에 이제 수학이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엄마들이 수학 공부하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정말 의외인 건 뭐냐면 옛날에 수포자였던 엄마들이 지금 수학 공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 내적을 안 거죠, 감정을 이제. 그리고 그 감정을 이겨낼 만큼 우리 아이가 너무 중요하고 내 의지가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하는 거야. 또 사실 따지고 맞아요, 보면. 맞아요. 근데 애들한테는 본인이 가졌던 그런 감정을 다시 되물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신경을 많이 쓰긴 해야 되고.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이제 옛날에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고 뭐 수포자였고 그랬지만 필요에 의해서 네. 내가 아이가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개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네, 발동이 된 거죠.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아직 좀 그렇지만 의지의 힘으로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도 안 돌아보는 오겠죠.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살짝 이겨내고 막상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또 의외로 또 재밌는 게 또 수학이에요. 또 이게. 왜 이 재밌는 거 이제 배웠을까? 그러니까 왜? 되게 재밌는 수학이 이런 건데. 거였어? 저는 오히려 제가 나이 먹고 저는 40 넘어서 이렇게 수학이 재밌어졌거든요. 그 이전에도 제가 수학 가르칠 때는 그냥 이렇게 엄청 뭐가 재밌다기보다는 애들하고 이렇게 끈끈한 게 재밌어서 했지 수학 자체가 그렇게 엄청 재밌지는 않았는데 우리 애들 가르치면서 애들하고 엄마표를 하고 애들 머릿속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걸 너무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되게 수학이 재밌어졌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서 엄마들도 엄마표를 하시면서 부담만 갖지 마시고 그 상황을 좀 되게 즐겁고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학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수학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편견 없이 보시면 이렇게 해맑은 경우가 없죠. 맞아. 그래 혼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깔끔하고 진짜 이렇게 매너 아니 매너를 합리적? 여기는 빼주세요. 나 이거 다 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편견 없이 보게 되면 정말 괜찮다. 순수한 과목이죠. 굉장히 민주적이고 네, 합리적이고 우리가 논리적 이런 말하면 좀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비논리적 그러면 되게 폭력적인 느낌도 들죠. 저 사람 비논리야 이러면 뭔가 맞은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차가운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비폭력인 거죠. 비폭력이에요. 논리는 비폭력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학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수학에 대한 친근함 그리고 이제 수학이 가진 순수성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알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도 같이 노력할게요. 네. 선생님 지금까지 많이 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죠. 근데 정말 그런 게 필요하고 수학에 대한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우리가 풀 필요도 없는데 이제 많이 쌓였잖아요. 많이 쌓였죠.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지금 이 세상에 쌓여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걷어내고 이제 그런 순수한 수학의 모습을 정면으로 딱 맞닥뜨리면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엄마가 다시 이제 교과서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바라보면 정말 옛날하고 다르고 그 수학의 진가를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표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들 수학 가르치다가 내가 수학에 빠졌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데 이제 엄마가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 또 아이의 소외감을 느껴요. 엄마랑 수학이랑 사랑에 빠졌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옛날에 그러셨다면서
딸내미가.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제 이제 동료분들이 이제 수학 전공자 수학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이들 중에 엄마가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수학에 빠져 있으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서 뭐 수학을 미워한다고. 걔는 걔는 또 왜 엄마 그러는데? 수학이 엄마를 뺏어갔어요.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정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 네가 1순위야. 네. 수학은 2순위야. 이렇게 하고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이제 좋은 감정을 또 너무 드러내면 아이가 반발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친구로 대할 수가 있게. 근데 나하고 엄마의 사랑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는 아니고 그냥 엄마하고 나 사이를 이어주는 좋은 매개지, 친구? 매개.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내가 이때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좋겠다는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그것에 얼마큼 벗어났나? 이런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좀 벗어난 것 같다. 그럼 돌아와야지. 내가 너무 수학에 대한 것을 과하게 얘기를 해서 아이가 약간 움찔하는 것 같다는 그럴 수 느낌이 있겠다. 들면 그런 기준에 그런 느낌이 들면 그거는 아니고 우리 아이가 최고지. 이렇게 가고 그런 식의 조절을 하면서 가게 되면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우리 강미 선생님 종종 만나서 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는 또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종종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인사하실까요? 네,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인사할 때는 수줍어 주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설 특집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네. 재밌는 영상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끝까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여기서 설 특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분수비법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